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화학부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손은배입니다. 화학부로 가야지 해서 화학부가 된 거라기보다는 관심 있는 연구 분야를 찾고 예전에 논문 리뷰어 추천 목록에 뜬 교수님한테 메일 보내다 보니까 여기로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처음에 학부 진학하실 때 재료공학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고등학생 땐 순수과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잘 모르니까 주변에서는 공학 쪽이 좀 더 돈을 잘 벌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그런 거랑 그 당시에는 과학동화 잡지를 계속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구독을 하면서 진로 찾던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괜찮은 것들 그런 것들 잘 따져보다가 신소재공학이 서울대학교에서 재료공학이라고 부르죠. 그쪽이 괜찮겠다고 생각을 해서 택하게 되었습니다. 박사까지 하신 이유는 또 어떻게 돼요? 학부를 다니다 보니까 공부의 깊이가 깊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학사만 졸업을 해서는 내가 재료공학부로 졸업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학부 공부가 크게 재미있지가 않았어요. 그 중에서 맞는 분야도 있고 안 맞는 분야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잘 맞는 분야에서 더 깊이 가보면은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박사 진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재료공학 내에서도 사실 다양한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정말 많죠. 그러면은 지금 박사를 하실 때 있어서 연구 분야를 어떻게 정하셨어요? 일단 학부 수업 때 학점 잘 받은 것들, 학점 잘 받은 것들 중에서도 제가 흥미있게 집중해서 한 부분들을 생각해서 정한 다음에 교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제 분야 같은 경우는 추가전자현미경으로 신소재를 개발하기보다는 개발된 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가능하다면 원자 단위를 분석해서 이 소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가 추가전자현미경 외에 다른 걸로 밝히기 어려울 때 그걸 써서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는 일을 했습니다. 보통 재료공학 쪽을 전공하면은 진로가 좀 어떻게 되나요? 진로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학부만 졸업하는 경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취직을 해서 회사를 가는 경우 그런 거랑 아니면은 전공을 100% 살리는 건 아니고 변리사가 되어서 특허 법률사무소로 빠지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찾던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가 학부 졸업하는 경우는 전공을 잘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석사나 박사를 졸업하고 나서는 계속 학계에 남거나 아니면은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 연구소에 가다가 사업을 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쭉 계속 학계에 남아서 교수나 정출연에 있는 정직원 연구원으로서 계속 연구 활동을 이어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외에도 진로는 정말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사과정하고 포닥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독립성의 차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박사 과정까지는 그냥 본인이 아이디어를 낸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교수님의 것이 되는 거고 학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때는 교수님이 보호를 많이 받는 입장이기도 해요. 물론 박사 과정으로서 다른 레번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 임무도 있는데 그때까지는 학생이라는 느낌이 강한데 포닥이 되어서는 박사 졸업을 한 뒤에 자기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혼자서 남이 한 거 그대로나 비슷하게 하지 않고 얼마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자기 분야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싱가포르를 선택하신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싱가포르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포닥을 지원한 당시에는 코로나 이슈가 되게 커가지고 유럽이나 미국 거기는 비자를 받으려면 오래 걸리기도 했고 싱가포르는 코로나 방역 수칙이 잘 준수되어서 여기를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연구실 선배 중에서 몇 분들 가시고 좋은 결과 내시는 거 보고 선례를 보고 나서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을 좀 더 높게 쳐주겠지만 최소한 제가 지원한 곳은 대가 그룹이기도 해가지고 최소한은 논문 성과는 괜찮게 낼 수 있겠다. 제가 열심히만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싱가포르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포닥을 마치고 나서 그런 개념이 있나요? 포닥이라는 게 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쭉 그냥 직업처럼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도 이거는 저 스스로도 궁금한데 포닥이라는 게 영구적인 직업을 갖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정치련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교수로 남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반영구적이거나 영구적인 직업을 가지게 되기 전에 중간 과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연도가 정해진 건 딱히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2, 3년을 생각하고 있고 정말 길게 하시는 분은 5년까지 하시는 걸 봤어요. 아,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제가 하다가 말을 끊었는데 아까 취미 잠깐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미는 피아노 연주이고 저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독주회를 5번 준비를 했고 전공이 없을 뿐이지 전공하는 사람들처럼 사자를 받고 있어요. 사실 연구하기도 시간이 많이 빠듯할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병행을 하세요? 독주의 어, 준비랑 연구 활동이랑. 저도 처음에는 그 부분을 되게 많이 의식을 했는데 연구하는데 물론 시간을 엄청 투자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고의 효율을 내자는 철학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면은 독주회까지 취미로 피아노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독주회까지 가게 된 이유는 또 어떻게 돼요? 그게 대학교 1학년 때 동아리 선배 중에서 전공하시는 분의 졸업 연주회를 하는 걸 보고 나서 짧게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하는 게 좀 더 자기 후회가 되지 않고 조금 더 음악을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번 내가 얼마나 해볼 수 있나 저 자신에게 일종의 도박을 걸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시야를 길게 봤을 때 박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흔히들 남의 울타리가 더 커 보인다고 하잖아요. 박사를 끝마친 사람들은 박사까지 안 가고 중간에 다른 쪽으로 빠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박사를 부러워하고 하는데 제 지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박사를 하게 되면 박사를 하지 않을 동안 벌 수 있는 돈을 다 희생을 하면서 박사를 해야 된다. 감당 가능하겠느냐. 자기만의 선택이에요. 자기의 명예와 더 전문적인 거를 먼저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박사학위를 받을 시간에 돈을 벌어서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물론 박사를 졸업하고 나서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수입이 더 많이 생기긴 하겠죠. 답은 없는데 자기가 정말 학계에 끝까지 남아있고 싶고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도전할 기회를 주고 싶다면은 박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게 아니고 만약 주변에서 다 하니까 아니면 관성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그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좀 마지막으로 이제 재료공학 후배들을 위해서 한마디 인생 꿀팁 같은 거 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서 하는 대로 안정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가끔은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학부생 때 하면서 물론 그렇다고 학점을 와장창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학부 동안에는 4년 동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도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 도박수 아닌가 하는 것들도 한번 저지르고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세요 이런 말은 되게 무책임한 거고 학부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고 4년 동안 본인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우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